안녕하십니까. 박영수 오색면역 체질음식입니다. 오늘은 통풍의 원인과 통풍을 일으키는 음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통풍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통풍을 앓고 통풍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 통풍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정도로 그 고통이 매우 심합니다. 자, 통풍이란 무엇이냐? 우리는 일상생활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음식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음식을 먹은 이후에 대사 과정을 거치면서 그 산물인 노폐물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요산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노폐물이 발생하면서 요산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통풍이 무엇이냐? 그 요산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그 요산은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만드는 대사 과정 속에서 부산물인데, 이건 어떤 결정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요산은 우리 체내 혈액 속에 존재하는 요산 수치가 있는데, 적어도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은 요산 수치가 있습니다. 대략 3에서 5 또는 6mg 데실리빌이라고 할 정도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산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산이 몸에서 발생하면 밖으로 잘 배출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는 이 요산을 밖으로 잘 배출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경우에서는 이 요산이 몸 밖으로 잘 배출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요산의 상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맥주나 치킨 이런 것을 먹으면 통풍이 올라간다고 하는 얘기도 많이 있고, 또 푸린이란 성분을 가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 요산이 농도가 올라가서 일반적으로 푸린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음식 속에는 이 푸린이 골고루 다 함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될지 이게 기준점이 없습니다. 녹색 야채 뿐만 아니라 육고기, 기타 과일 등 이 푸린이 없는 음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혼란에 빠집니다. 또 어떤 게 일반 상식으로 물을 하루에 2리터 정도 마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요산이란 그 요산 수치가 몸에 점점 혈액 속에 많아지면 이게 결정체를 이루어 우리 몸에 순환을 하다가 몸 관절에 착상 달라붙어서 이게 관절에 염증을 일으키는 현상이 바로 통풍이 되겠습니다. 이 관절에, 특별히 엄지발가락 쪽에 주로 많이 이 통풍이 발생하는데,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통풍이 많아지면서 요산 수치가 많아지면 몸, 손이나 발등, 기타 다른 곳으로도 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풍이 있음으로 인해서 병원에 가서 처치하고 약 먹고 치료를 받지만 이게 그리 쉽사리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유산으로 오랜 세월 동안 고생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 고통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풍 문제는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통풍이 관절에 달라붙으면 증상이 있는데, 관절 부위가 열이 나고 화끈거리고 근육이 경직되면서 굉장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소위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이 강력한 통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잠을 자고 몸이 차가워지는 새벽이면 더 통증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통증을 해서 잠을 못 자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증 문제에 대해서 오늘 다루고 더 심도 있게 다뤄서 이 세상에 정말로 통증으로 고생하는, 통풍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통풍이 심해지면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 수치가 또는 6, 7, 8 이런 수치로 나옵니다. 이런 수치가 되면 이제 고통이 굉장히 심하게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약 먹고 조치를 취하지만 이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오색면역 체질 음식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통풍이란 요산 수치가 발생하면 왜 밖으로 잘 배출되지 못하는가? 특별히 이 통풍을 말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 장기에서는 주로 신장이 이 노폐물을 배설하는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신장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신장의 기능 저하 또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오색면역 체질 음식에서는 신장 기능이 저하가 된 게 아니고 신장 기능이 오히려 기능이 상승해서 이 요산 배출, 노폐물을 정상적으로 밖으로 배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일정한 체온 온도가 따뜻하면 정상적인 36.5도 이하 37도가 유지가 되면 몸의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그러므로 노폐물 배설도 잘 되고 몸에 여러가지 소변도 분리가 잘 돼서 밖으로 잘 배출되는 상황이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몸이 차갑고 시원하면서 몸의 기능이 신장의 기능이 생각보다 뛰어나게 올라가면 오히려 몸이 차가워지면서 그런 노폐물 배설에 장애가 발생합니다. 우리 몸은 생명온도인 36.5도하고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생명현상은 36.5도를 잘 유지하고 있으면 모든 혈액순환 관계, 배설물 관계, 그 다음에 호르몬 관계, 그 다음에 모든 항체 관계, 기타의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합니다. 그러므로 이 신장에도 역시 생명온도하고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장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생명온도인 36.5도하고 연관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식 속에서 신장을 이롭게 하거나 신장의 기능을 올려주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오행에서는 검은색 음식이, 검정색 계통의 음식이 신장의 기능을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평소 때 신장의 기능이 타고난 체질부터 근본적으로 약한 사람은 이 검은색 계통의 음식을 잘 섭취하면 신장의 기능이 점점 상승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근본 체질이 신장 기능이 정상 수치 범위에서
더 기능이 상승돼서 설계가 된 사람들인 경우에는 이 검은색 음식을 많이 먹으면 오히려 신장 기능이 과부하가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장 기능이 과부하가 걸리면 오히려 지금과 같이 여러 가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의 부산물이 대사 과정을 거쳐서 노폐물이 나오는데 이 노폐물을 밖으로 잘 배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몸이 정상적으로 콩팥 내 사구체에서 정상적으로 잘 노폐물을 걸러주고 밖으로 배설해 줘야 되는데 사구체 낭에 염증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폐물을 밖으로 잘 배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통풍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의 기본적인 사항은 일반적으로 그분들의 체질이 좀 시원한 편이고 특징이 검은색 음식을 많이 먹는다는 것입니다. 본인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이 검은색 음식이 통풍을 일으킨다는 것을. 자, 그러나 오색면역체질음식에서는 이 신장의 기능에 이 검은색 음식 계통이 더 기능을 올려줌으로 인해서 이 통풍의 물질을 일으키는 요산을 밖으로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검은색 음식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통풍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통풍을 일으키는 음식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인지해서 이 검은색 음식을 차단해 줘야 됩니다. 자, 검은색 음식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음식은 김, 미역, 다시마, 가지, 무슨 목이버섯, 오징어 먹물 또는 검정 마늘, 각종 젓갈류, 일반적인 음식으로 그렇게 검은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선 중에는 장어, 우럭, 가물치, 미꾸라지, 추어탕, 메기, 메기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류로는 돼지고기와 흑염소, 오골계 등이 있습니다. 콩류에는 검정콩, 서목태, 서리태 등이 있습니다. 자, 지금 불러준 음식 중에서 가장 통풍을 결정적으로 세게 일으키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인 것입니다. 육류나 또는 생선이나 또는 콩류의 단백질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나는 고기를 전혀 먹지 않는데 이 통풍이 왔는데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지 않아도 즉 돼지고기, 오골계, 기타 무슨 그런 돼지고기에 관계된 감자탕 그런 것들을 돼지족발을 먹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통풍이 생겼다고 하면서 아주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통풍은 단백질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불러주었듯이 생선에 관계된 단백질, 고기 단백질, 콩류 단백질 이 세 가지가 사실은 통풍을 일으키는 핵심 음식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동안 여러 통풍으로 고생하시는 사람들을 봤는데 통풍을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면서 보니까 이 돼지고기를 많이 드시는 사람들 또는 장어, 과물치, 미꾸라지 추어탕, 메기탕 이런 음식을 많이 드시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통풍이 많이 발생해서 고생을 매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낫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육식을 먹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통풍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바로 콩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콩도 마찬가지로 검정콩, 서목태, 서리태, 물론 이 콩들 종류로 가루로 만든 모든 식품, 이 콩으로 만든 어떤 그런 식품들도 마찬가지로 이 통풍이 있는 환자들한테는 매우 불편하게 하는 음식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는 통풍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매우 많습니다. 정말로 어떤 방법을 써도 잘 치료가 되지 않아서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통해서 회복을 도와드려서 회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은 결단코 음식이 가장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음식을 먼저 조절한 다음에 병원 치료를 받고 기타 다른 치료를 받으면 그 치료는 매우 빠르게 회복합니다. 그러나 음식을 포인트로 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치료를 받으면 이게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또 회복도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좋아졌다 할지라도 다시 재발하기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 통풍으로 5년, 10년 동안 고생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주위에 통풍으로 고생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통풍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통풍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고 또 다음 두 번째 영상을 같이 보셔서 잘 습득하셔서 이 영상대로 실천하면 여러분의 통풍은 정말로 신비하게 잘 회복되어 건강한 삶을 살 것입니다. 또 요즘에 많이 문제가 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런 통풍 환자가 발생하면 침입하면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통풍을 일으키는 음식이 아닌 통풍을 없애고 통풍을 해결하는 음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 음식을 같이 잘 공부해서 대처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육류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돼지고기 하면 돼지에 관계된 감자탕이랄까, 또 돼지고기로 만든 김치찌개랄까, 또 돼지고기로 만든 돼지족발, 또 돼지고기로 만든 기타 무슨 탕 등 그런 모든 탕을 말하는 것이고, 또 흑염소도 흑염소 고기, 또 흑염소탕, 또 흑염소로 만든 모든 거 또 있습니다. 생선도 장어, 장어탕, 무슨 가물치, 가물탕, 가물치탕, 또 미꾸라지 추어탕, 메기탕, 그런 생선회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종류의 음식도 완전히 끊거나 절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신장의 기능이 너무 과부하 걸렸던 기능이 점차적으로 내려오면서 과부하가 풀리면서 신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풀리면 드디어 혈액순환이 잘 왕성하게 되면서 신장 콩팥에 있는 사고체 해낭이 다시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풀어집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문제가 있던 것이 해소가 되면서 정상적으로 노폐물이 잘 배설하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몸속에 쌓여있는 모든 요산 수치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또 제2편에 말씀드리는 통풍을 해결하는 음식이 나오면 그 음식을 충분히 인지하셔서 숙지하셔서 열심히 실천하면, 자, 통풍을 일으키는 음식으로 내 몸이 망가져서 곤란을 주는 모든 것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요산 수치가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또 요산이 만들어지는데 통풍을 해결하는 음식을 계속해서 드시면 요산 수치가 점점 좋아져서 신장의 기능이 점점 정상으로 들어와서 모든 노폐물을 정상적으로 밖으로 배출시키므로 이 통풍으로 고생하는 모든 부분이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자, 여러분, 정말로 우리 세상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질병들이 많습니다. 대략 질병이 12,000가지 이상이 된다고 하지요. 이 12,000가지 질병이 정말로 다양하게 고생합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은 다 각자 타고난 근본 체질에 의해 설계된 대로
그런 질병들이 발생해서 고생하다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 정말로 통풍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통풍으로 일으키는 원인과 또 이 음식 잘 숙지해 주셔서 통풍으로부터 모두 탈출하기를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또 그리고 통풍을 가진 사람들, 물을 많이 드시라고 하는데 절대로 물을 많이 드시면 곤란합니다. 나중에 이 물 문제도 같이 연결시켜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물을 드시면 따뜻한 물을 드셔야 됩니다. 차가운 물을 많이 드시면 오히려 통풍이 요산이 밖으로 배출되지 않냐고 오히려 수분만 빠져나가서 몸을 더 불편하게 합니다. 물도 만약에 드시면 따뜻한 물을 드셔야 됩니다. 자, 물도 다음에 2편에 말씀드리는 통풍을 해결하는 음식의 어떤 샤 종류를 말씀드리면 그 속에 답이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통풍을 일으키는 과일 종류도 있습니다. 블루베리, 머루포도, 캠벨포도 등 이런 과일 종류도 통풍을 회복하는 데 방해를 줍니다. 그러므로 과일도 그런 검은색 과일을 피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견과류도 들깨나 검정깨 이런 종류의 것들도 많이 절제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통풍으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을 오늘 검은색 계통의 음식을 전부 말씀드렸는데, 이 음식을 절대적으로 절제하시거나 완전히 절제하시거나 완전히 참아주셔서 그 다음에 2부에 말하는 통풍을 해결하는 음식인 2부에 말하는 그 계통의 음식을 열심히 드셔주면 정말 모든 통풍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통풍의 원인과 통풍에 일으키는 음식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렸습니다. 통풍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통이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엄지발가락에 통풍이 발생하면 제대로 걸 수도 없습니다. 이 고통이 너무 심해서 손에 발생하면 일상생활에 불편할 정도로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또 발등이 생기면 이 고통이 너무 심해서 정말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통풍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통풍을 일으키는 음식인 검은색 계통을 완전히 차단하고 특별히 단백질이 더 중요합니다. 다른 음식보다도 단백질 음식을 완전히 차단해야 이 요산을 만드는 그 물질을 밖으로 잘 배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검은색 단백질 계통이 요산을 특별히 많이 만들어냅니다. 다른 식품이나 다른 견과류, 다른 과일도 무슨 요산 함량이 다 들어있지만 특별히 검은색 음식이 이 검은색 단백질이 이 퓨린인 요산을 가장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백질이 신장을 공격해서 신장의 기능을 무력화시켜 버립니다. 즉 기능이 과부하 걸려서 신장의 기능을, 자기 기능을, 본래 기능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통풍으로 고생하신다면 검은색, 지금 불러준 모든 검은색 단백질을 다 찾아서 차단해주고 제2부에 말하는 회복하는 음식인 부분을 말씀드릴 때 정확히 공부해서 숙지해서 그대로 실천하면 결단코 모든 사람들이 이 통풍으로부터 다 이겨내서 건강한 삶을 살 것입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